안녕하십니까. 용수령의 엿장수만 방송입니다. 오늘은 2019년 8월 1일 내일 모레죠. 발효될 일본 정부의 대한민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국가 지정 취소에 대한 방송을 하고자 합니다. 분노의 표시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화이트리스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트리스트라는 것은 블랙리스트의 반대 개념으로서 완화된 수출 규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외국과 교역할 때 무기 개발 등에 사용될 수 있는 물자, 기술, 소프트웨어 등 전략물자로 불리우는 물품들을 수출할 때 관련 절차를 간소하게 처리하도록 지정한 물품 목록이 곧 화이트리스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본이 일본의 안전보장에 위협이 될 것 같은 첨단 기술이나 전자 부품 등을 다른 국가에 수출할 때 허가 신청을 면제하는 국가를 백색 국가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는 안전보장 우호국이라고도 합니다. 일본은 수출무역 관리령을 통해서 수출품 중 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품목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인데 오늘 논하고자 하는 것은 일본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일본에 한정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규제는 리스트 규제와 캐치홀 규제로 나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리스트 규제는 구체적인 규제 품목을 리스트로 만들어 규제하는 것이고, 캐치홀 규제는 아주 모든 품목에 대해서 규제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화이트 리스트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수출의 효율성이라는 명목으로 우방국을 화이트 리스트, 즉 백색 국가로 지정해서 리스트 규제를 받도록 우대하고 있는 일본의 일종의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되었다 함은 민감한 물품을 수출하는 데 제약이 따르는 신뢰를 상실하였다. 이것은 일본의 입장에서의 신뢰 상실이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일본의 입장에서 신뢰를 상실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19년 7월 말 현재 백색 국가로 지정된 나라는 아래 표와 같이 전부 27개국, 아주 그렇게 많지는 않은 숫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아시아에서 유일한 백색 국가로 지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일본의 백색 국가 지정 현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27개국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가나다 순으로 그리스, 노르웨이, 뉴질랜드, 네덜란드, 독일, 덴마크, 미국, 룩셈부르크, 불가리아,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이탈리아, 아르헨티나,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리아, 체코, 캐나다, 프랑스, 핀란드, 포르투갈, 폴란드, 호주, 헝가리, 한국까지 모두 27개국이었는데 내일 모레면 한국이 제외되고 26개국으로 아마 줄어들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뜬금없이 2019년 7월 4일 일본은 고순도 불화수소, 즉 에칭가스라고 지칭하는 것이고, 그리고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리지스트 등 주로 반도체 소자에 대한 이러한 반도체 소자에 대한 3개 품목에 대해서 화이트 리스트 목록에서 제외해서 수출 규제에 나섰으며 2019년 8월 1일부터는 한국을 화이트 백색 국가 목록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이렇게 겁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일본 기업들이 첨단 소재나 전자, 통신 등의 1,100개가 넘는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마다 일일이 일본 정부의 허가, 즉 여기에서 허가라는 것은 서류 작성 및 제출, 검사 기간 등의 대폭
증가라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일본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은 지금에 비해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이고 이에 따른 비용 또한 대폭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양국 간 교역과 통관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는 곧 한국에 수출을 하지 말라는 의미가 내포된 것이며 상대국인 한국을 경제력을 동원하여 압박하고자 하는 아베 총리의 정치적 술수와 꼼수가 가미된 악랄한 수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자, 백색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겠다는 사건의 발단은 일단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와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보상 판결에 대한 보복 대응과 함께 일본 참의원 선거, 여기서 아베가 노리는 것은 개헌을 통한 전쟁 가능국 전환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하겠다는 아베의 비뚤어진 야심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얼마 전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중국의 통신업체인 화웨이에 대해서 안보상 위협 요인이라 지목하면서 미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제재를 가한 사건을 블랙리스트로 표현하는 것에 반대 개념인 화이트 리스트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될 듯합니다. 따라쟁이 아베가 그새를 못 참고 트럼프 응하를 따라한 철딱선이라고 표현해도 될 듯합니다. 아베의 정치적 술수에서 비롯된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서 저도 1인의 한국인으로서 경고하고자 합니다. 독립운동은 할 수 없었다. 왜냐? 그때 저는 태어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비로소 지금의 일제 불매 운동만은 반드시 한다. 기필코 한다. 일본 제품 안 먹고, 안 사고, 안 팔고, 일본 여행 안 가고, 일본 차 안 타고, 일본 말 안 쓰기 등등을 저는 제가 죽을 때까지 시행할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100마디 말보다 한 번의 실천이 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천하는 것만이 애국하는 길이다. 너와 나의 구분 없이 내가 아니면 누가 하리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국 정부의 대응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자칫하더라도 국민적 의지가 가장 중요하며 파급 효과 또한 강대하리라 생각합니다. 우선은 주위에서 무심코 사용하던 일제 품목들부터 하나하나 대체할 수 있는 국산품이나 수입 다변화를 통해 일본의 의존도를 지극히 낮춰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번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한 국가의 의존도가 높을 경우 야기되는 결과는 수출 하락, 경상수지 악화, 국제 수지 불확실성 증가 등 부정적 영향을 떠안게 되어 국가 경쟁력 자체를 퇴보시킬 위험성이 다분한 이러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한 전반적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태를 겪으며 느끼는 가장 큰 교훈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으면 안 된다는 교훈을 주는 사태로 저는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의 분노에 앞서서 약간 좀 목소리가 좀 떨리기도 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그 화이트 리스트에 대한 반도체 수출 규제 조치와 더불어 화이트 리스트 배제에 대한 용수령의 시선에서 바라본 주절거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